지난달 중순만 해도 몇몇 분들이 와, 올릭스 어떡하냐, 손절해야 되냐, 한 달 사이에 약 5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투생 여러분. 이번 주 시장 지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았죠.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맞았던 장대 음봉을 이번 주 내내 회복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다시 돌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양도세 방향이 어떻게든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시장 컨센은 50억 원상복구이고 10억이면 최악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핵심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노란봉투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 변수들이 오히려 우리 증시 발목을 더 강하게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정장은요, 나 조정 올게 하고 친절하게 신호를 주지 않아요. 조용히 내리고 기술적 반등도 살짝 주면서 다시 내리꽂는 모습도 보이면서 시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괜찮아 보이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올인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은 비중을 50%에서 6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시장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을 때 바로 50% 아래로 비중을 낮추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정 오면 주식 다 팔고 그냥 밑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걸 맞출 능력은 저에겐 일단 없어요. 조정 주는 척 하다가 다시 위로 가버리면 그때 제가 느낄 포모를 생각하면 다 포지션을 없애는 건 또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미리 관리를 해둬야 조정이 와도 멘탈이 좀 버텨주는 거죠. 하락장이 시작되면 언제 이 조정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이게 깊어지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횡보나 약조정 수준이라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섹터를 잘 찾아서 매매하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내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오랜만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상장 이전 일에 다루고 저 또한 대한조선을 매매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조선을 매매하면서 느낀 건 역시 신규 상장주는 움직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대여급일수록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LG CNS도 지난 2월 상장했지만 6월 초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대한조선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지는 않죠. 다만 주가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8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에 조선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요. 다만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하락 시 어디까지 밀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장주들 흐름을 보면 주가 변동이 상당히 거칠었죠. 그만큼 신규주 수익 매매는 난이도가 매우 높으니 진입하실 땐 유의가 필요하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한다면 저는 손절을 할 거고요. 5일선을 잠깐 이탈할 수는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다시 5일선 위로 회복해 놓는다면 저는 여전히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주 스윙은 난이도가 높으니 되도록이면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달 조선업종을 롱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조선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부 비중을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JYP와 디어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나마 엔터 업종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는 그 전부터 JYP와 디어유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 반응이 왔죠. 자, 그래서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 먼저 엔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뉴스 보셨죠? 한한령 해제 분위기다. 한국 연예인 규제 푼다. 한중 관계가 개선될 기대감으로 엔터주는 정책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동시에 이제 터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저는 두 종목 보는데요. 디어유랑 JYP를 봐요. 최근 K-POP 데몬헌터스로 인해 K-POP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JYP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 이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고맙겠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종목이 어디인지, 좋은 기업이 뭔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로 매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JYP는 다른 엔터 3사 대비 아직 주가가 덜 올라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여전히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어유는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좀 늘렸는데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잠시 하락했을 때 저는 그 구간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당장 실적이 아니라 8월, 9월 엔터 모멘텀을 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 다음 날부터 주가가 10% 급등했고 현재도 그 추세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엔터 섹터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엔터주는 개별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JYP, 디어유 모두 홀딩할 계획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8월 말 애플TV에서 런칭하는 K-팝드 모멘텀이 있고 또한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가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에 정식 런칭된 만큼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뉴스가 나오면 시장 반응이 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46,200원이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56,600원까지 치솟았다가 금요일 종가는 52,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몇몇 분들이 와 올릭스 어떡하냐 손절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옛날 일처럼 좀 느껴지죠. 이번 주 나왔던 이슈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로레알 모멘텀 뉴스였는데요. 로레알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업프론트 계약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로레알 계약이 정말 실질적인 건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죠. 주가만 놓고 보면 한 달 사이에 약 5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언제 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특히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강한 저항 구간에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은 예측이 어려운 영역에 좀 들어섰죠. 시장에서는 현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우선주 형태의 자금 조달이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그 전에 미리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저는 이번 주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같이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릭스에 대한 팔로우는 당분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지지난주부터 실적 발표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을 말씀드렸죠.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실적 나오고 뚫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생각하고 있죠. 실적이 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저는 바로 대응할 겁니다.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 라인에 왔을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중이고요.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지켜볼 자신이 없다면 바로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다음 주 일요일 시나리오 영상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자, 이번 주 투자 과정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드디어 1만 구독자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죠. 어떤 분이 2만 구독자 때도 오프라인 모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을 만날 날이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만 구독자 때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차라리 라이브 방송으로 많은 분들과 편하게 만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은 요즘일수록 본인의 기준과 시나리오에 따라 거래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투자로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자리에 금방 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몇 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